안녕하세요. 오늘 8월 6일 지표 추적자, 지표를 계속 추적하는 거죠. 아, 뭐 약간 인류학 이런 데 보면 인간이 동물들을 이제 사냥하는데 우리가 항상 늦잖아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동물에 비해서. 근데 어떻게 잡았냐? 그러면 그 뭐랄까 평원에서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동물이 쓰러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지표를 계속 보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은 맨날 보고. 어제 상승하나? 상승해도 보고. 근데 어제 못 본 건 어제 제가 오후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제 7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늦어가지고. 그때 하느니 하루 건너뛰자. 그래서 매일 추적은 하는데 가끔 이렇게 건너뛸 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표 추적자는 될 수 있으면 올려두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가끔 저 지금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촬영이나 이런 게 좀 겹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하는 거고 오늘은 제가 이제 장을 계속 봤는데 장르만 여의도 그 촬영만 빼고 힘이 없더라고요. 그죠? 외국인 놈들 이놈들 외국인 순매수 오늘도 3.3조 원 팔았고요. 뭐 이건 이제 그 본장만 본 거고 넥스트까지 하면 더 많이 팔았죠. 4.1조 원 팔았고 배신자 놈들 하루 만에 또 팔았어. 어제는 샀는데 그죠? 어제는 이것도 1.4조 원이면 요 본장만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본장 데이터만 계속 하고 있고요. 주간으로 보면 뾰족 올라가려고 하다가 뾰족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일 하루 남았긴 했지만 이번 주도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웬만해서는 놔주지 않네요. 그죠? 보노님 말씀대로 저랑 같이 방송하는 하보노님 말씀대로 옵션 잡고서 계속 패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옵션을 계속 흔들어서 옵션을 들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흔들고 있는 거고. 근데 근데 이게 제가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호가가 좀 깔끔해진 건 맞아요. 깔끔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채팅창 보면 힘들어 하시지만 사실 지난주만큼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만나봤는데 물리신 분들도 힘들다 하는데 얼굴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셨더라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 막 수요일, 목요일 이때는 막 사색이 돌았는데 하얗게. 근데 지금은 언제 8천은 못 가겠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인 순매수 오늘 3.3조 원 팔았고 주간으로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역시 외인들은 한국 시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파는 거고. 근데 지금은 한국 시장이 시가총액이 증가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뭔가 작전이 들어갔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외국인들은 작전을 하니까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먹힌다는 게 좀 놀랍긴 합니다. 주체별 순매수 개인은 91조 원, 지난 2년간 91조 원을 코스피에서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65조 원, 외국인은 186조 원.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셨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지난 2년간 개인이 기관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우리나라 기관도 연기금도 포함된 건데 개인이 91조 원을 샀고요. 근데 그것도 2026년 그래프 보시면 2026년 2월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안 좋을 때 그때는 개인이 팔았고 2026년 2월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외국인이 좀 샀고 기관은 계속 쭉 샀고 기관은 사실 계속해서 어떤 돈이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개인은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 개인이 끌어올리는 게 맞죠. 끌어올리기도 하고 물린다 이런 평가가 맞기도 해요. 사실은 그죠? 개인이 2026년 6월 7월에 팔았어야 되는데 더 샀어 그때. 외국인도 이제 팔다가 사실은 한 2, 3주 전부터 조금 멈추긴 했어요. 순매도 기준으로.
그게 공교롭게도 7월부터였죠. 그죠?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더 팔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체별 순매수 외국인은 186조 원을 팔았고 그 반대편에는 개인하고 기관이 있었다. 이 기관도 근데 개인 ETF도 포함될 테니까 사실은 개인이 뭐 100조 원 넘게 산 거죠. 코스피 굉장히 중요한 가격 지표죠. 코스피는 오늘 6,296포인트로 끝났고요. 여전히 21이평 아래에 있고 어제는 6,598이었는데요. 한 6,600 됐는데 오늘은 6,300이 된 거죠. 300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4.5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차트 보시면 딱 봐도 좋지 않잖아요. 그죠? 21이평 아래 어제 딱 21이평 찍고 이렇게 하락해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 끝났거든요. 오늘은 가지도 못했죠. 그냥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쭉 밀렸고 여기 21이평이 121이평을 뚫고 내려왔고 차트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어떤 뚜렷한 돌파구가. 그렇지만 보조지표는 여기 안 보이는데 보조지표는 조금 돌고 있긴 해요. 하지만 121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버티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은 최근 들어서는 좀 올라가는 한번 올라가고 나서 더 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안 좋으면서도 약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요 녹색 선, 요 파란 선 보이시죠? 바깥쪽, 위쪽은 요 붉은 선, 오므라들고 있죠. 오므라든다는 거는 그 변동성은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볼린저 밴드로. 여기 보시면 엄청 확대될 때 있죠. 이때가 우리 변동성이 최악인 3주였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마지막 날까지. 그죠? 볼린저 밴드 확 벌어지잖아요. 얘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어떤 기술적으로는 별로다. 하지만 뭐 약간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지인들도 만나보면 대부분 다 거의 모두가 다 회의적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아날까? 그러고 더 반등할 수 있을까? 여기서 끝이라고는 안 그러는데 5천을 보고 있진 않더라고요. 대부분 5천까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위는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지표? 왜냐면 그동안 롱을 말씀하신 분들도 이제는 거의 위쪽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말끝을 흐리셔. 이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숏 얘기하던 사람들도 방향을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어쨌든 어떤 큰 국면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굉장히 이머전시 상황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숏을 얘기 안 하다 뿐이지 제가 막 엄청난 롱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다 팔라고 하거나 사지 말라고 하니까 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또는 논리적으로 근거를 댈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월요일 안물라에서 하보노님이 원래 롱맨이고 제가 숏쟁인데 요즘 하다 보면 보노님은 계속 더 기다려야 된다. 외국인 봐라. 그러고 저는 그래도 여기는 괜찮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서로 역할이 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섞여서 그런가. 어쨌든 코스피 오늘 6,300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6,296인데 6,300에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오늘 상승해서 800입니다. 우와 666에서 샀으면 엄청 많이 먹었어. 그죠? 요것만 했어도 올해 수익률 플러스로 끝나는 건데. 그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코스닥 666에서만 샀으면 올해 플러스 30%야.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계속 뭐 자산 배분 안 하고 이런 거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상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만약에 코스피는 만을 찍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야 됩니다.
코스피가 만을 찍었어.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지만 만을 찍으면 거긴 다 저는 제 재산의 25% 그냥 밀어넣습니다. 만 찍으면 거기 맞고 떨어질 확률보다 100포인트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코스닥 이제는 666은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아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지 않으면 666은 안 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코스닥은 700도 아니야. 이제 730만 가도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오른 거죠. 오늘도 빠지다가 올랐어. 아무도 코스닥을 논하지 않아. 그죠? 지금 주식 방송에서도 코스닥을 논하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정책 나와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그 얘기도 안 해.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잊혀지니까 올라. 그죠? 너무 관심이 많으면 하락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주식이 뭘까? 네이버만 해도 가끔 얘기하고 전혀 안 보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지? 삼성중공업이 막 올라가고 있던데 어쨌든 코스닥은 800포인트다. 어느새 800포인트다. 이러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가게 생겼다. 참 이거 보면은 시장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는 돈을 못 벌어. 회사가 적자가 엄청 많아. 그런데 주식이 폭락장 끝나자마자 얘는 반등을 해. 근데 코스피는 무거워서 무겁다는 표현이 정확한데 반등해야 되는데 돈 버는 회사들이 계속 주식이 하락해. 와. 이러니까 이제 펀더멘탈 무용론이 나오고 이러니까 차트만 보고 그렇게 흑화되는 거예요. 한 5년 지금 10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투자 10년쯤 하면 우리나라 투자자 특유의 비아냥거림 있잖아요. 자조적이고 그리고 막 욕하고 그냥 어떤 상대가 없는 욕이 있어요. 뭐 기업 욕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책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거대한 뭐 약간 정신병동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도 정상이 아닌데 우리 한국에서 산다는 게 참 힘들어.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죠? 미국장 가자니 미국장 가면 또 세금을 때리네 이놈 새끼들이. 와, 진짜 개인이 도대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딘가? 없죠. 우리는 뭐 벌면 다 세금 떼가고 벌기도 힘들어. 약간 두 배로 쳐맞는 느낌이죠.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았는데 주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갖다 바쳐. 내가 번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번 줄 아는 건 한두 달? 오, 막 행복했다가 또 거기서 또 잃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 벌면 또 세금 때린다고 그래. 와. 그래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긴 한데 어쨌든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됐다. 어느새 아무도 코스닥 지원책도 내지 않았고 뭐 레버리지 ETF도 내지 않았는데 어느새 800포인트다. 그래서 잊혀졌던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처음에 성장통을 겪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종목장 지수가 못 올라가니까 종목을 돌려가면서 어떤 상승하는 그런 장이 열리면 코스닥이 좋습니다. 그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였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못 올라가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도 약간 잊혀졌던 주식들 올라가고 요거는 한국 사람들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익숙치 않겠지만 기존 플레이어 분들은 되게 익숙해서 이 장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코스닥은 800포인트다. 어느새 코스닥 종합이요. 원달러 환율은 관심 없죠, 다들? 원달러 환율 요즘 N달러 환율은 또 얘기해도 원달러 환율은 1423원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원화가 굉장히 1414원까지 강해졌다가 원화가 1423원으로 끝났는데 관심 없죠, 별로.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20원. 저는 14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좀 달러를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환투기나 환율로 뭐 투자하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먹어봐야 한 10%라서 달러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쯤 환전해도 좋다. 여름휴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423원이다. 미국채 10년 금리는 이 와중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고점을 치고 있지만 전고점 또는 최고점을 치고 있지만 미국채 10년 금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때 4.72 막 여기까지 상승했었는데 지금 4.61%, 4.61%죠. 미국채 10년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요. 이래서 얘가 하락해서 미국 주식은 좋은 겁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준의 긴축이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두려워는 하는데 시장의 대다수 사람들은 미국 연준이 긴축을 그렇게 세게 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마라고 부르는 피마 레포 그 미국 연준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레포긴 한데 담보라고 하죠. 거래의 실질은 담보니까 담보로 BOJ한테 달러를 빌려주고 BOJ는 그 빌린 달러로 공매도 쳐. FX 시장에 가서 달러로 공매도 친 다음에 그 돈으로 엔화를 사서 엔화를 달러 대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N 개입이라고 하죠. N 강세 개입이라고. 미국 연준도 같이 한 건 아니고 미국 연준이 이런 역할을 한 걸로 봐야 돼요. 뭐 같이 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하는 것 같고 아니다. 런던에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채 10년 금리 하락 중이다. 하락 중이라고 하긴 그렇고 상승이 저지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1% 우리나라 국채 3년 금리 하락 중입니다. 굉장히 높았다가 거의 3.8까지 갔다가 장중에는 찍었다가 지금 3.66. 우리나라 금리가 왜 하락할까요? 주가가 빠져서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명목 경제 성장률은 두 자릿수 나게 생겼습니다. 11% 막 13%. 거기서 인플레이션 제하면 뭐 5% 실질 성장한다는 얘기도 있죠. 예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국채 3년 금리가 실질 금리가 5%인데 국채 3년 금리가 3.6이야. 이거는 뭐 거의 공짜로 빌려가고 있는 거죠. 돈을.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10%인데 국채를 3%에 빌려가. 거의 공짜랑 다름없죠. 그럼 그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높고 성장률 높을 때는 사실 돈을 빌려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약간 이론적으로는 근데 돈을 빌려서 뭘 하면 망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성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게 반도체라서 그래요. 반도체 회사만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 수출을 만약에 뭐 1억 달러 하잖아요. 그러면 1억 달러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80%는 GDP로 잡혀요. 생산해서 팔았으니까 어쨌든 GDP는 생산한 거거든요. 도메스틱이에요. 그로스 도메스틱이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걸 측정하는 게 GDP거든요. 근데 생산해서 우리가 못 쓰고 우리가 그걸 효용을 쓰지 못하고 수출하잖아요. 그게 GDP로 잡혀요. 그래서 순수출이 많으면 GDP는 높게 잡혀요. 성장률은 굉장히 잘하는 걸로 잡혀요. 그런데 그 수출한 거를 우리한테 다 뿌려주지 않잖아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수출한 돈이 기업에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물론 기업에서 이제 또 쓰면 파급 효과는 있어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좋은 건 아니라서 우린 체감을 못 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데도 원달러가 이렇게 된다. 맞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라는 표현이 좀 우리한테 뭔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이닉스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내가 우리 국가의 어떤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경제 성장은 좋은데 왜 국민은 가난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지금 경제는 기업이라는 포스트들이 끌고 가는 거지 개인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이 큰 기업들이 수익을 되게 잘 내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GDP라는 지표는 사실 조금 기만적이지 사실은 그죠. 그 GDI라고 이제 소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기만적이야. 왜냐하면 고소득이 굉장히 많으면
양극화되면 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 굳이 열심히 그런 보완적인 지표를 만들지 않는 거죠. 네.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측정이 덜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건 막 10%씩 오르는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 3%래. 그럼 이상한데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버럴이 된 겁니다. 말이 좋아 리버럴이지 사실은 무정부주의에 가까워요. 매크로 보다 보면 좀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매크로랑 거시지표 공부하다 보면 와 진짜 이게 그래 경제 성장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우리가 혁명을 안 하지, 이거 만약에 가난해지면 바로 혁명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 다 똑똑해졌고 이제 맞아요. 저는 약간 권력이 싫어. 약간 큰일 났어. 계속 나이 먹는데도 권력이 싫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젊었을 때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공산주의는 젊은이의 뭐 학문이고, 그러니까 나이 먹고도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그 이제 덜 큰 거다. 뭐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자기 제자들인가 뭐 그런 아니면 책에 썼는데, 그래 너네가 어렸을 때 공산주의 주장하고 뭐 아나키스트인 건 이해한다. 젊은이들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뉘앙스는 이랬어요. 이게 나이 처먹고 그러면 그거는 덜 큰 거 아니냐, 이성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의 사정, 우리 슈카형도 얘기하지만 어른의 사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순, 세상의 불합리를 다 뭐랄까 인지하고 까발리고 산다면 못 살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꽤 있죠. 권력도 뭐 사실은 뭐 여성도 굉장히 억압받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억압 체계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씁쓸합니다. 그 와중에 살아보겠다고 주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국제 3년 금리 3.74 조금 상승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3.66, 이거 바뀌었네. 3.74긴 한데 어쨌든 3.74, 3.66, 3.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장중에 떠가지고. WTI 선물은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것 같은 뉴스는 오지만 더 하락했어. 75달러. 어제도 75점 몇 달러였는데 오늘도 75점 몇 달러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상관없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전쟁 뉴스가 다 거짓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뉴스와 가격 지표가 다르게 움직이면 뉴스를 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원유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14년부터 쉐일 원유라고 미국에서 거의 사우디아라비아급으로 미국이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원래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생산 안 했거든요. 쉐일이 없었을 때는 뭐랄까 미국 국내 생산으로 충당을 못해서 항상 수입했는데, 미국이 쉐일을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 강해지려고 하다가도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원유 현물을 인도하는 탱크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비싸질 것 같긴 한데 탱크가 꽉 차니까 어쨌든 팔아서 계속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원유가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급등할 때 그냥 파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뭐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지금 정치 토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그 역사 공부해 보시면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네. 누구 욕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 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예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링컨 그때 없었나?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해방시켜줬는데 그 똑똑한 노예가 돈을 벌더니 노예를 또 삽니다. 원래 그렇게 모순적인 거예요. 대부분 혁명이 보면 혁명했어. 그래서 이제 그 권력을 몰아냈어. 조금 있으면 거의 똑같아집니다. 알잖아요. 뭐 쿠바도 그랬고, 뭐 프랑스 혁명도 그랬고. 그래서
밉긴 한데 미워할 대상이 모호해서 그냥 뭐랄까 그래서 뭐 유머, 풍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요. WTI는 75달러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했어. 23만 원대 됐어. 어제 25만 원 된 것 같았는데 23만 원 됐고요. 6% 정도 하락했고 뭐 분석은 지금 도대체 왜 빠졌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뭐 우리가 잘못했어. 샌디스크는 랜드 만드는 회사잖아.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유로 드는 건 주주 환원, 그러니까 주주한테 돈 주겠다고 안 그런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하잖아. 뭐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얘들은 돈을 버는데 우리한테 돈을 안 줄 것 같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이런 얘기 하면서 까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난주는 18만 원도 갔었으니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너무 약간 그 우리나라 시총 1, 2위인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너무 잘 밀리지 않습니까? 약간 물러진 비누처럼 쑥 누르면 쑥 들어가. 전혀 저항이 없어. 참 많이 물렸거나 이제 사람들이 이 두 주식에 대해서 좀 지긋지긋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구나. 안타까워요. 돈을 그렇게 많이 잘 버는 회사인데. 그리고 요거 혹시 보시면 주주 환원 좀 합시다. 솔직히 우리 그동안 믿고 밀어준 것도 있잖아. 우리가 그 뭐야 솔직히 우리나라 교육제도 이렇게 빡시게 교육제도 해가지고 인력도 공급하고 우리가 이 정도 인력을 그 돈 주고 딴 데서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한테도 좀 환원합시다. 솔직히 약간 양심적으로 양심을 있지. 제가 경영권을 침해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얘기한 겁니다. 저도 주주긴 합니다. 예, 조금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삼성전자 이게 한 26만 원 정도 가야 안심할 수 있는데 26만 원 가려면 3만 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12% 정도 올라가야 되나? 13% 정도. 그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그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빨리 해가지고 주말에 결제 받아서 다음 주 월화에 내면 참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 왜 이렇게 많이 밀렸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트를 보면 이제 121선을 이제 못 들어가지고 거기서 시작해서 그냥 거기서 밀렸어요.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이미 내려가 있죠. 삼성전자는 또 이제 1등하는 회사니까 이것도 이제 일찌감치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잘 버티고 있다가 2등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아나키스트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빈정거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150만 원이 깨졌어요. 근데 뭐 5천 원 차이니까 150만 원이라고 하죠. 애프터에서는 뭐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 제가 볼까요? 아까 뭐 그러네. 150만 1,000원이네. 그래서 150만 원이다. 150만 원 하이닉스. 여전히 목표 주가는 다들 300만 원 근처긴 하던데 300만 원은 못 갈 것 같고 못 가는 게 아니고 목표는 아마 한 25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까지 뺄 거야. 근데 요거 그 뭐랄까 그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하죠. 이따가 그 지표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그으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이 각 봉들의 일봉의 그 위에를 이렇게 이으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냥 러프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을 이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타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딛고 맞고 딛고 맞고 채널을 억지로 그은 거긴 한데 사실은 어제 이제 외국인이 사면서 이게 깨졌어요. 한번 뾰족 올라왔고 오늘도 사실은 이 채널 상단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억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위쪽으로 이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면 좋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은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내일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내일도 하락해서 요 아래로 들어가면 이게 약간 휩쓸었던 거죠. 거짓 이제 시그널이었던 거죠. 가능성은 있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 시초가만 보면 가능성은 있었는데
뭐랄까 졌다고 볼 수도 있고 원래 얘의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로 다시 채널 들어가면 다음은 여긴데 우와 그럼 110만 원대인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또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예측이 되게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예측은 이제 강세장 때는 예측이 대부분 되고 하락장할 때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거든요. 사실 이때 7월 2일, 3일일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예측하기가 되게 쉬워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달러엔 굉장히 엔이 강해졌다가 오늘 어제 조금 약해지고 있죠. 157엔, 155엔까지 잠깐 밀었다가 157엔인데 요게 옛날에 5월 초에도 한번 했습니다. 4월 말 5월 초에도 그래도 약해지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얼마 못 갈 거다 이렇게 하는 예상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50 아마 더 밀면 152엔이 마지막일 거예요. 하지만 160엔은 다시 못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면 죄송합니다. 여기가 계속 지키는 선이거든요. 160엔. 네, 요때 6월, 7월에 일본 재무성이 그립을 놓쳤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이렇게 한 거고 6월,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6월하고 7월에 무슨 뭔가 체크하지 못한 뭐가 있었나? 아, 빌더버그웨이를 그때 했나? 근데 빌더버그웨이 3월에 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6월 말에 그거 했었는데 5월 말인가? 그 IMF랑 월드뱅크랑 회의했었는데 뉴욕에 다 모여서 트럼프도 갔었죠. 하여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사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N은 지금 우리로서는 강해질 때 주식시장에 좀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N이 그러니까 거의 동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도움은 안 돼요. N이 강해지는 걸 보고 주식시장 롱베팅 하려고 하면 이미 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N 강해질 걸 맞추는 그러니까 주식 강해질 걸 맞추는 건 그냥 N 강해질 걸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사후적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돈 버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지표를 계속 동시 지표인 거죠. 얘는 좀 강해졌고 오라클 또 다시 당분간은 이거 보겠습니다. 오라클이 저는 안 빠져 어제 살짝 빠지긴 했지만 오라클이 버티고 있다는 게 꽤 고무적이고요. 오라클이 버티고 있다는 건 오픈 AI가 잘한다기보다는 오픈 AI가 망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이제 돈이 없어서 망할 텐데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게 그건가? 네. 어쨌든 AI 코딩이나 이런 거 잘 만들지 몰라도 돈으로 못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샘 알트만이 그런 거 보면 VC는 맞아. 될 놈한테 돈을 밀어넣는 건 잘해. 근데 PE는 못하는 거죠. PE는 이제 프라이빗 이쿼티 이거는 사업을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샘 알트만은 이제 VC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닌가 PE도 좀 했나? 어쨌든 훌륭한 PE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인력 유출도 못 막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오라클 더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표 다시 한번 쭉 보고 차트 몇 개 보고 오늘 시장 얘기 좀 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웨인은 오늘도 팔았고요. 개인은 샀고요. 코스피는 6,300포인트다. 코스닥은 800포인트다. 그리고 며칠째 올라가고 있냐? 거의 일주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일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다. 계속 1,420원대에 있어요. 미국채 금리는 좀 하락해서 4.61% 정도다. 4.6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수점 뒷자리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4.6%다. 한국 국채 3년은 3.7%다. 그리고 WTI는 75달러다. 삼성전자는 23만 원이 됐다. SK 하이닉스는 150만 원이 됐다. 그리고 달러에는 1달러가 157엔이다. 1달러 주면 157엔. 1달러는 원화로는 1,420원. 그러면 N원 환율은 대충 그렇죠? 우리가 1,570원이면 N원이 100엔이 1,000원이고 요거 보면 N이 조금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엔이 한 980원, 97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합니다. N하고 원 얘기할 때는 100엔이 몇 원이야 이렇게 합니다. 비교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뭐 900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엔이 1000원이었거든요. 딱 10배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습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N1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970원입니다. 그럼 1달러는 1420원인데 N이 더 비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N이 더 싸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단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라클은 좀 상승 중이고 시장 요 지표만 보면 사실 우리가 맨날 보는 지표만 보면 코스피, 코스닥 가격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경제 지표들이랑 펀더멘털 지표들은 안정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가 안 보고 있긴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 지표는 좋습니다. 한국 주식만 안 좋은 거예요. 정확히는 안 좋다기보다는 불안정한 건데 차트 몇 개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 여기서는 조금 더 일목균형표도 있고 자세히 볼 수 있죠. 보면 일목균형표를 21일평이 언제 뚫었냐면 7월 27일입니다. 21일평이 뚫으면 완전 그리고 7월 27일에 뚫고 그 다음날 폭락을 했죠. 7월 28일 화요일 서킷 친 날 그리고 다음 화요일. 그래서 요건 굉장히 강한 추세예요. 21일평도 그렇고 이 일목균형 지표는 거의 다 추세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 보이면 뚫었네. 그 뚫은 날 이제 그쪽 방향으로 베팅을 합니다. 위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봉 보면 아직 좀 위에 있긴 해요. 근데 어디 걸리냐면 여기 이때 주가 언제냐면 3월 6일이 월요일인 주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락해 있긴 했지만 4월 24일 주부터 지난주 7월 말까지 약간 살짝 꿈을 꿨던 거죠. 쭉 갔다가 이제 여기서 빠지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딱 봐도 그죠? 다시 이렇게 똑같이 데칼코마니 되면 이렇게 여기 맞고 올라갔다가 10월 11월에 내려간다. 그래서 요즘에 10월에 불안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확률도 있고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서 좀 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차트가 거의 한국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들이대는 건 그렇게 보는 건 조금 쉽진 않아요. 보세요. 이게 한국 주봉이에요. 2020년에는 2422포인트였고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봐도 월봉이면 그쵸? 올해 2026년이 정말 굉장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올라가서 이만큼 빠진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그게 뭐 잘못된 거냐라고 하지만 우린 대부분 여기서 샀으니까 6월 4, 5, 6, 7에 샀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4, 5, 6에 우리가 안 샀으면 이렇게 안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건 대부분 개인입니다. 외국인 빼고.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60분 봉 보면 60분 봉이에요. 60분 봉 보면 다행히도 이 하락 채널은 깨졌어요. 이 차트만 보면 오늘 좀 하락해서 뭐 말도 안 그러니까 신뢰성은 확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60분 봉으로는 일목균형표를 뚫고 올라갔고 60분 봉을 사실 그 연속성이 없어도 의미는 없는 건데 그냥 보는 거예요. 저는 봅니다. 저는 왜냐면 121선도 보고 이게 이제 좀 빨리 움직이거든요. 30분 봉, 10분 봉 하면 왜 1시간을 보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간 단위로 이렇게 그 중국 장이 열리고 우리가 좌우선이 1시간 단위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저는 굉장히 10시 반 중국 뭐 2시 반 어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하락하고 계속 옆으로 기었지만 더 빠지지 않은 것도 좀 뭐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121 이평이 못 뚫고 올라가서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내일 상승하면 120분 봉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라서 저는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추세는 아래쪽인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코스닥. 코스닥도 사실 그 채널 그리면 이 친구가 약간 뭐랄까 그 코스피를 선도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죠? 보시면 아이고 꺼버렸네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나중에 보시죠. 켤까요 그냥? 근데 키면 또 켰습니다. 코스닥 일봉이고 코스닥도 이제 분봉 보면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분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60분 이게 60분 봉이거든요. 얘도 이제 그 8월 3일에 여기 뾰족 올라왔고 그래서 약간 얘가 잘 안 밀리는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채널은 뭐 진작 깨졌고 코스닥 채널은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코스닥 채널이 잘 안 그려져요. 뭐 잘 안 그려진다기보다는 그냥 빠진 애라서 이거 봐, 얘 채널이 안 그려져, 그죠? 이 선 보시면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새로운 채널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약간 미학적으로 코스닥은 별로 안 예뻐가지고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래 코스닥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그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없고 어떤 그래도 나름 자존심이 있는지 바닥은 있다. 이 친구는 뭔가 그래도 여기는 못 내주는 선은 있다. 그게 666이었는데 이제는 한 700으로 된 것 같다. 700이 한 이 정도 됩니다. 더 빠질 수 있어 보이죠? 신기하게도 이제 700을 안 줄 겁니다. 계속 올라가거나 옆으로 길 거예요. 신기해.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뭐 제가 없을 수도 있고 제가 뭐 나락에 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저 없는데 코스닥이 뭐 막 빠진다 이런 뉴스 보면 이제 666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세요. HTS에. 그러면 가까이 가면 이제 다 여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갑니다 언젠가. 그럼 가서 같이 사시면 됩니다. 그죠? 외국인 없는 데니까. 이제 약간 666은 조금 불길하니까 이제 700으로 700포인트다. 이건 원유입니다. 원유 보시면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이게 60분 봉이에요. 1봉을 보는 건 뭐 중요하긴 한데 저는 60분 봉을 많이 봐요. 왜냐면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해외 선물은 딱 1시간 쉬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부터 7시까지만 쉽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고 물론 야간 미국 기준으로는 아시아장에서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격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그 폭락할 때, 우리 주식시장 폭락할 때 그때부터 원유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유만 보면 뭐 그렇게 뭐 불안하진 않는데 요즘에 뭐랄까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게 금입니다. 금. 이게 일봉이고요. 금이 4천에서 계속 지키다가 쭉 올라갔죠. 왜냐하면 주봉이 연속으로 봐야겠 연결로 보면 주봉으로 구름대 아래로 내려가기 직전이었어요. 주봉으로. 그런데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부터 버티고 4,000달러에서 버티고 쭉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주 이평을 지금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만 5.72% 상승했고 그래서 금이 지금 온스당 4,300달러 정도 되는데 다음 주도 여기 뚫고 올라가면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금이 왜 올라가냐? 뭐 가진 이제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뭐 외국 중앙은행이 산다, 뭐 달러가 약해진다, 금리가 내려간다. 하지만 하락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가격으로 어떤 가격을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고정되고 특정한 팩터가 움직여서 이 팩터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걸 가늠할 수 있지만 모든 팩터들이 서로 다 관계를 맺고 순식간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뭐 때문에 그렇다 한 세네 가지 이유를 드는 건 그냥 설명하기 위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그거 다 분석할 수 있었으면 AI가 이미 우리나라 전 세계 금융시장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마바라 계열 사람들도 잘 살아남는 거고. 그런데 금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만한 게 또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빠졌고 언제부터 빠졌어? 3월 6일 그주부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3월 6일 주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죠? 우리나라 주식이 급등할 때가 3월 6일 주였죠. 3월 6일에 뭐가 있었나? 어쨌든
이때는 왜 빠졌을까요? 금이 3월 20날 3월 말에 이때가 이제 막 금 모자란다고 26년 1월 31월에 금 모자란다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죠? 금 뉴스 다 잊어버렸고 해외 선물 이제 보면 뭐 봐야 되나 이제 에너지 받고 귀금속 카파 구리 얘기 많이 하시죠. 구리가 이제 사상 최고가 찍었다고 그죠? 맞아요. 이게 이제 온스당 아니다 이거는 파운드당 6.82 이건데 톤으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톤으로 보긴 하는데 이거는 미국에 상장을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 그죠? 미국 애들이 다른 그걸 쓰잖아요. 그 톤 이거 잘 안 쓰니까. 그래서 6.8인데 사실은 톤당 지금 몇 달러지? 톤당 14,000달러 정도 되나? 지금 하도 안 봐가지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찍은 건 맞아요. 그래서 LME에서 요건 LME는 아니고 CM인데 그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냐? 데이터 센터 얘기하죠. 데이터 센터에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 맞아요. 데이터 센터 계속 짓고 있고 데이터 센터 지려면 구리 주문하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그 광산에서 생산을 잘 못해요. 옛날만큼 구리는 계속 수요는 느는데 광산에서 생산을 잘 못해요. 노후화된 것도 있고 뭐 약간 새로운 광산이 막 안 나온 것도 있고 정제도 좀 그렇고 정년도 좀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만 보고 있는 사이에 커머디티라고 이 상품 가격들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유도 이제 사실 상승한 거죠. 그리고 금도 올라가고 금도 그 인플레이션에 잡힙니다. 농축산 볼까요? 농축산 소고기 같은 거 연결로 보면 소고기도 꽤 많이 올랐죠. 라이브 캐틀이고 웨더 캐틀이고 돼지고기 그리고 콘은 뭐 안정됐네요. 우와 콘이 22년에 이렇게 비쌀 때도 있었네요. 오츠 곡물은 아직은 좀 안정적이네요. 근데 22년이 정말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해긴 했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긴축을 했던 거고 소이빈 곡물 쪽은 아직은 뭐 절대 가격 측면에서는 괜찮네요. 하지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기여하고 있을 겁니다. 금속도 뭐 귀금속 중에서도 골드 말고 실버도 이제 주봉으로 실버는 이제 내려오긴 했네. 그래서 조금 다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딴 건 뭐 중요하지 않겠죠. S&P 500 주봉이고요. 이게 선물이라서 뭐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지표 그 절대 수치가 하지만 비슷해요. 그리고 뭐 이게 중국 H쉐어 니케이 225 이놈들 볼까요? 이놈도 구사일생 했죠. 20주선에 걸려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슬해. 여기서 무너졌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니케이가 무너지면 한국이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올라갔다가 나중에 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 이 정도 보고요. 우리나라 주식, 해외 주식 그 전에 해외 주식을 볼까요? 이제 슬슬 미국 시장도 봐야 될 때라서 팔란티어 이번 주에 지금 27% 상승하고 있고요. 고점은 33%일 겁니다. 얘도 이제 주봉으로 이게 주봉이거든요. 팔란티어 주봉입니다. 사실은 차트상으로 무너질 뻔했는데 또 삐죽 올라가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놈 시기 이러면 190달러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한 20% 위로 뭐 물론 빠질 수 있는데 팔란티어를 쏘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팔란티어 제가 숏 얘기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랬지 막 숏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 샌디스크 어제 이게 주봉이기도 하고 근데 주봉으로 플러스네 그죠. 지난주에 좀 많이 힘들었죠 이 친구도. 일봉으로 보면 일봉은 별로 안 좋죠 그죠. 샌디스크는 좀 많이 밀릴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 기본적 분석해보면 낸드 가격에 대해서는 다들 그 뭐랄까 자신감이 없잖아요. 낸드 생산하는 그 샌디스크는 좀 가격적인 면에서 지지를 잘 못하나 봐요. 근데 마이크론은 낸드만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낸드보다 마이크론보다 더 잘 만드는데 왜 이 아래에 있는지. 그건 한국 기업이라서 그런 거죠. 인텔도 최근에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더 중요한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라왔죠. 빌 게이츠도 다시 온다고 하시고, 그리고 메타 어디 있어? 메타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메타도 뭐 바닥에서 여기 520달러 정도 지키고 올라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반도체는 안 좋아도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참 뭐랄까 부러운 게 사업도 잘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조언을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미국이란 자본시장이 워낙 그 까다로워서 그런지 어떻게든 이제 주주들이 그걸 버틸 수 있는 핑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주더라고요. 뭐 메타랑 MS도 이번에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 회계적 기술을 통해서 약간 프리캐시 플로우나 이런 문제를 좀 불식시켰다고 할까? 그래서 확실히 우리도 좀 우리나라에도 CFO나 재무적으로 또는 IR 쪽에서 시장하고 소통하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잘 돈 버는데 항상 주가가 문제니까. 하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걸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 이익을 낸 걸 유보하고 가지고 있는 걸 더 선호하는 걸지도 모른다 라는 강한 의심을 합니다. 저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진 않지만 아마존도 그래서 최고가 찍고 있는 거죠. 주간으로, 그죠? 월간으로도 지금 아마존 뭐 그렇게 사업 잘하진 않는데 뭐 AWS나 이런 거 감가상각비를 또 이놈들이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줄여. 내가 맘대로 비용을 감가상각비는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줄였어. MS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블루아웃 캐피탈도 살아나고 있죠. 그죠? 그래 이런 게 블루아웃 캐피탈이 그 AI 서비스 업체들한테 돈 많이 빌려줘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폼이 좀 심상치 않아요. 그죠? 실적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보면 뭔가 미국 월스트리트 쪽에서 약간 뭐가 분위기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좋게 봐왔던 것들이 AMD 같은 건 빠지고, 그죠? 그래서 사실 AMD도 막 엔비디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막 엄청 쳐준 건 아니잖아요. AMD도 우리나라 약간 코스피랑 비슷하게 2026년 들어서 조금 많이 이렇게 팡 튄 거거든요. 약간 기존 강자들한테 조금 더 시장이 선호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꽤 많이 올라서 이거 약간 전고점 넘을 분위기인 거죠. 주간으로 이렇게 쭉 올랐고 주간으로 9%나 상승했고 일간으로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올라갔고 그래서 역시 이제 기존 강자들은 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다. 틈 나면 그쪽에 조금 배분해 주는 것도 좋다. 우리나라도 강자가 될 수 있었는데 조금 애플은 이제 좀 많이 하락했고요. 하지만 애플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애플도 따라 붙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 조금 보고 54분이니까 6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거의 코스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삼성전자 1년 전만 해도 이게 주봉이면 2026년 6, 7월은 7만 원대였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목균형표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일목균형표가 주봉으로 이렇게 뚫고 가면 그 구름대를 이 20주 이평이 뚫고 가면 우선은 거기를 한번 타는 겁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뻗든 아니면 조금 올라가다 빠지든. 그래서 다른 것들도 뭐 LS 전선도 비슷하죠. 이때 보시면 이유는 뭔지 기억은 안 나죠. 이때 2024년 3월인데 한번 뻗고 빠지고 뻗고 빠지고 이때도 한번 뻗고 빠지고 사실 전 이것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 트레이딩 하거나 매일 포지셔닝 하지 말고 포지셔닝 하는 건 뭐 배당주나 또는 우량주 같은 거에 포지셔닝 해놓고 현금 비중 가지고 있다가 이런 거 잠깐 들어가서 잠깐이라 해도 주간으로 3, 4주 되니까
한두 달 하는 거예요. 스윙이라고 하시대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로 이제 수익을 쌓으면 3개월에 10%만 먹으면 되지 않나? 내 투입 자본에서. 그러면 연간으로는 40%고. 근데 복리 효과가 있으니까 한 50%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이제 하려고요. 저도 이제 개인처럼 하려고. 그 증권사나 운용사 있을 때 이렇게 못해요. 그 아시겠지만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현대차도 그랬었고 이게 주봉이고요. 현대차 일봉 보면은 좀 답답하죠. 그래서 40만 원 됐는데 이 친구는 그냥 뭐 현대차는 또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금융 보시면 참 먹을 거 없어 보이는데 잘 올라가. 그죠? 2024년에 53,000원인데 17만 1,000원까지. 얘야말로 이제 빠질 때 사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금융 지주는 사실상 이제 외국계 기업이라서 대주주가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배당 이런 걸 무시할 수 없어요. 돈 벌면 이제 무조건 배당을 줘야 돼. 그래서 이게 이게 일간이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20주 2평을 웬만하면 내려가질 않아요. 이제 어느새부터 내려갈만 하면 딛고 올라가고 내려가면 하면 딛고 올라가고. 그래서 2025년 우리 굉장히 안 좋을 때 2025년 2월에도 한 두 주 아래 있다가 바로 올라와가지고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하시는 분들은 섹터 배분하시는 분들은 금융지주 꼭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주 선쯤에는 언제든 사도 좋을 것 같다. 배당도 많이 줄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슈퍼챗 3점 많이 올라서 3점 많이 올랐다고요? 우와, 이분 아래서 잘 사셨나 보네. 축하드립니다. 아래서 잘 사는 게 짱이에요. 사실은 뭐 매크로고 뭐고 없고 그냥 아래서 잘 사면 되는 겁니다. 주식은. 아래가 어딘지가 사실은 이제 마음을 비우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래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57분이네. 7시 전에 끝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머니코미스에서 뭐 하잖아. 목요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표 추적자는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7시 전에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어쨌든 시장은 좀 어려운데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사면 사고 외국인이 팔면 아무것도 안 한다. 5천은 잘 가기 힘들 거예요. 5천까지는 안 갈 것 같고 5천 한번 볼 수는 있지만 5천에서는 또 담는 걸 전 추천하고요. 제가 숏쟁이긴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비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코스피에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흔들려도 그리고 속상해도 제가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할 거라서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제가 혼자 매매하고 있을 때라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 중에 거짓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약간 제가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빠질 때 기쁘지 않다. 요거가 제일 큰 거짓말. 그러니까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